5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죽었어요. 아파서 또 교통사고로,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는 또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둘만 살았는데 저희가 즐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생각해 보면 중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문득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중년이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의 이후로 만나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이유로 멀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전 10대, 20대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구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중년 시기에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이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우리가 엄청나게 SNS들을 많이 하죠. 단톡방이 보통 45세 이상 되신 분들의 단톡방 평균 개수가 8개가 넘어요. 그 8개 중에 나는 과연 그 가운데 주도를 하고 아주 인기 만발인 친구이고,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친구가 있는가? 그 풍요 속에 빈곤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년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년을 넘어가면서의 친구는 한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생애 주기상에 나타나는 친구. 또 하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간 중심의 친구. 이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어렸을 때 만난 친구가 같이 늙어가, 혹은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여전히 계속 동창회를 하면서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익어가고 늙어가는 친구들을 우리가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친구 개념인데요. 이 개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라는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경조사 몇 번 딱 치르고 나면 옥석이 가려져요. 그래서 오는 친구는 나에게 옥이야, 안 오는 친구는 나에게 석이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대고 싶고, 또는 그 친구가 나에게 기대오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우정의 대상으로서의 친구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중년 이후에 이런 생애 중심의 친구도 좋지만 지역 중심의 친구도 사실 살펴봐야 돼요. 지역 중심의 친구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죠. 교회 다니세요? 절에 다니세요? 성당이라고요? 다 거기에 가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고요. 우리 또 안드레아 있고요. 마리아 있고요. 또 어디 가면은 다 우리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각각의 영역들은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도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한 목적을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만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서 실제 내가 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나 친구 10명 이상 있다. 내 마음속에 가슴을 쫙 울리고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하는 이런 친구 10명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지금 이제 몇 분 드셨는데 제가 볼 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자.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중년 이후의 친구는 지금부터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중년 이후의 친구는 지금부터 새롭게 영역이 가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가 많고 친구를 잘 관리한다는 분들을 모시고 각 50대, 60대, 70대, 80대 되는 분들을 10명씩 모아가지고 개인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너무나 놀랍게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다 달랐고요. 그리고 놀랍게 자기의 스토리 안에서 자기의 친구와의 연결성을 갖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은혜 입었던 사람을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 혹은 나와 어린 시절 오랜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있던 친구를 난 친구라고 생각해. 나한테 돈까지 빌려줄 수 있으면 그걸 친구라고 생각해.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분 에이브럼 매슬로우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이브럼 매슬로우가 흔히 이제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질병에 처해 있거나 먹을 게 뭐 부족하다든지 내 옆에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면 그게 또 친구가 되고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면 그게 친구가 되고요. 나를 어디다 끼워주면 그게 친구가 되고요. 너 진짜 짱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친구가 되고요. 함께 삶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도 이것도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처해 있는 욕구의 상황을 누가 읽어주는가에 따라서 그걸 내 친구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친구 따로 있고 정말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모아봤더니 그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는가? 믿음직스러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긴 유쾌함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친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혹은 즐거운 친구를 중심으로 요 관계의 망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놀랍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인간은 즐거움을 찾는 존재이고 이 즐거움을 찾는 존재로서의 가장 오랜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아마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편안함도 즐거움의 일환이에요. 쾌의 영역이니까. 쾌와 불쾌가 있을 때 불쾌를 말고 쾌의 영역 중에는 편안함, 안전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정점이 즐거움, 웃음, 기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이 사람하고 지내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사귈 것인가요? 친구는 가족하고 다릅니다. 다만 정서적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중년 이후에는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박함이 많아지는 시기가 중년기이긴 한데 그 절박한 시기에 나랑 같이 돈 끌어갈 친구는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없을까? 지금부터 한번 손가락을 좀 꼽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또 나의 미래 합쳐서 세 가지 영역의 친구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 지난 세월에 함께 나눴던 친구 머릿속에 빠르게 그 이름들하고 얼굴을 쫙 한번 돌려보세요. 이따 영희철수, 종철이, 은정이, 현주, 뭐 미란이, 뭐 다 있거든요. 많지 않네. 그죠? 첫 번째, 있던 친구가 첫 번째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친구고 앞으로도 이어질 친구들이고 놓아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시고 그리고 만나면 적어도 2번에 한 번은 밥 사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땐 안 좋은 소리는 하지 않는 걸로 요 세 가지 항목은 좀 지켜주시기. 그게 바로 오랫동안 친구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만났었는데 최근에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버릴 수 없어요. 왜 줄 아세요? 중년 이후가 되면 이제 친구의 옥석은 없어집니다. 가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다음 생에까지 혼자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귀해지고 절실해지고 그리고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 지갑의 현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에게는 친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 동아리 혹은 어떤 종교단체 어떤 형식으로든지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향후 앞으로 나와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과거를 만들어왔던 친구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내 친구도 나의 미래를 쭉 만들어갈 친구들이고 현재의 친구들도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이고 당연히 세 번째 있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창조될 친구들은 놀랍게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옛날에 있던 친구들과 현재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창출의 결과들이에요. 그 관계망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있던 친구 한 켜, 현재 있는 친구 또 한 켜, 미래에 생겨날 친구 한 켜. 우리는 이른바 삼중연금, 정서연금을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과거의 친구들이 만들어둔 첫 번째 현과 두 번째 내 현재 친구들이 만들어낼 그 두 번째 현, 그리고 앞으로 나와 가까워지고 내가 만들 그 친구들에 대한 이 세 번째 현이면 우리는 연주가 가능하고 인생에 기쁘다 즐겁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친구를 통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친구는 가족과는 결이 달라요.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와 나누는 게 이게 아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 고유한 특성의 친구를 세 겹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안전한 방패망이 없죠.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좋은 친구가 만나는 겁니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겁니다. 중년 이후에 거절이 많아지는 시기이고 선뜻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어려운 시기이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화번호도 넣었다 뺐다 들었다 놨다 이런 시기가 바로 중년 이후의 시기라고 할 텐데 이 시기 나를 만나주는 그 친구는 어쩌면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인증샷 찍으셔야 돼요. 요새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8%입니다. 40대, 50대, 60대 보급률 마찬가지로 95%에서 97%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친구를 만날 때마다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앨범 있으시죠? 그때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폭삭 늙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사진이 있는데 중년 이후에 같이 찍은 사진, 노년이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놀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찍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초대에 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 고마운 은인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만남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했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친구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도 중년 이상이 어떤 식으로 친구를 사귀고 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는 배려, 연민, 나눔, 유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맨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뭐였는가? 초대의 응함이에요. 만나자. 그리고 나의 경애, 나의 조애, 나의 애사에 내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거나 다 돌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오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 와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표하고 그 지역에 내려갔다. 그럼 연락하고요. 야, 나 여기 왔는데 너 못 만나고 그냥 올라가게 될 것 같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친구는 다음 생애까지 나를 기억해요. 왜냐? 그 지역에 왔을 때 나에게 전화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과정이라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동반 기뻐지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관계가 깊어져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만나면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거 제일 뼈 아프거든요.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돌싱들도 많고 또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자랑 저 자랑 다 해도 어차피 다 이래저래 비슷하게 늙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식 자랑이 제일 뼈 아픈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놀아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놀지 못했다 원망할 게 아니고요. 이제 죽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놀아도 앞으로 반백년입니다. 우리가 100살에 죽을지 130에 죽을지 150에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 도래했잖아요. 잘 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죠. 혼자 놀면 재미없어요. 혼자 밥 먹어도 맛없습니다. 친구랑 먹어야 맛있어요. 친구랑 같이 놀아야 재밌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어야 그게 또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친구랑 또 만나거든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만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